1881년 매사추세츠 출신의 한 동물학자가 콘크리트와 유리창 한 장만으로 집을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햇빛의 80%를 사용 가능한 열로 변환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으며 움직이는 부품이나 인버터, 성능이 저하되는 태양전지 하나 없이도 태양광 패널보다 4배 이상 높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86년 넘게 잊혀졌습니다. 마침내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이 원리를 이용해 집을 짓고 나서야 세상은 그 진정한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개월 동안 영하로 떨어지는 산악 기후에서 오직 햇빛만으로 연간 난방 부하의 60번 70%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과 1976년 겨울에 걸쳐 첫 번째 미국 버전이 테스트되었을 때 연속된 시즌 동안 난방비를 각각 7% 6%와 84%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걱정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벽에 대한 이야기이자 연료 산업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는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출신의 동물학자였습니다. 1875년 모스는 세일럼에 있는 피바디 박물관의 남쪽 벽에 실험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어두운 골판지 금속으로 안을 댄 상자를 유리 뒤에 밀봉하고 햇빛이 비칠 때 따뜻한 공기가 건물 안으로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통풍구를 만들었습니다. 우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중8구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이 장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6년 후 그는 이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는 놀랍도록 단순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한 어두운 벽, 그 벽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는 유리판, 그 사이에 공기층, 그리고 위아래에 각각 하나씩 있는 2개의 통풍구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뒤쪽 방으로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펌프나 전기, 연료는 없었고 오직 단순한 물리학뿐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건축 카탈로그에 실렸지만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1967년 프랑스 남부의 오데일로라는 추운 산골 마을에서 펠릭스 트롬프라는 엔지니어는 거대한 벽을 태양을 향하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수년간 고민해 왔습니다. 이곳은 겨울이 길고 수개월 동안 태양이 하늘에 낮게 떠 있습니다. 모스의 장치를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트롬브는 이중 유리 뒤에 밀봉된 2피트 두께의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콘크리트로 남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벽 외에는 집에 기존의 난방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개념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정기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기후에서 이 벽은 건물 전체 연간 난방 부하의 62%를 공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만 거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입증된 이 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축 평론가들은 이를 미학적으로 무기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쪽 면은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텅 빈 공간이었고 그쪽에는 창문도 전망도 전통적인 의미의 파사드 외관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린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6년 동안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3년이 되자 하룻밤 사이에 어두운 벽과 유리창 한 장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석유수 출국기구 오펙C의 아랍 회원국들은 석유 생산을 줄이고
미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달러 미만이었던 원유 할 배럴의 가격은 몇 달 만에 거의 12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배급된 연료를 받기 위해 주유소에 줄을 섰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난방비를 70%나 줄일 수 있는 벽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러토리의 엔지니어들은 패시브 태양열 난방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74년 더글라스 켈버그라는 건축가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미국 최초의 트롬브 벽 트롬베월 주택을 지었습니다. 2층에 걸쳐 600평방피트에 두꺼운 콘크리트가 검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1975년과 1976년 겨울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벽은 첫 해의 76%, 이듬해의 84%의 난방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효과가 있었으며 콘크리트와 유리만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사용과 지출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단순한 시스템이 어떻게 에너지 소비에 이토록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햇빛은 거의 저항 없이 유리를 통과합니다. 단파 복사는 일반적인 유리를 곧장 통과합니다. 유리를 통과한 빛이 뒤에 있는 벽의 어두운 표면에 닿으면 그 에너지는 흡수되어 열로 변환됩니다. 벽은 따뜻해지고 들어온 빛과는 완전히 다른 파장인 장파 적외선 복사의 형태로 그 열을 다시 바깥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중 유리가 열 복사를 가두는 덫이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열은 유리와 벽 사이의 좁은 틈에 축적되어 마치 물탱크의 물처럼 태양이 빛나는 시간 동안 계속 쌓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그 열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안쪽으로 열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RC6인치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약 8번 렴시간의 열지연, 탈파, 테말, 렉, 우르디를 갖습니다. 즉, 전고에 수집된 에너지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벽의 내부 표면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차갑게 두고 나갔던 집이 밤에 돌아오면 따뜻해져 있으며 태양 외에는 어떤 에너지원에도 의존하지 않고 외부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트롬브 벽의 핵심 개념입니다.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는 방전되는 돌로 만든 열 배터리인 셈입니다. 많은 디자인에는 바닥 근처에 하단 계구부와 천장 근처에 상단 계구부 등 통풍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틈새에 공기가 가열되면 위로 상승합니다. 더 시원한 실내 공기가 하단 통풍구를 통해 유입되어 따뜻한 벽면을 타고 올라가며 이미 가열된 상태로 상단 통풍구를 통해 실내로 돌아옵니다. 이는 저장된 질량에서 나오는 지연된 따뜻함뿐만 아니라 화창한 겨울날 즉각적인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해가 진 후 통풍구를 닫으면 벽은 순수한 저장 모드로 전환되어 열이 가장 필요한 시간 동안 꾸준히 열을 방출합니다. 켈보의 프린스턴 주택은 실제 건물 규모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게 문서화된 증거입니다. 600평방피트의 콘크리트 추결벽을 2번의 연속된 겨울 동안 측정한 결과 난방비가 76%와 84% 감소했습니다. 트롬브 벽의 원래 디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지만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콘크리트 벽의 상당한 크기입니다. 2피트 두께의 콘크리트는 무겁고 비싸며 기존 건물에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조를 하는 경우 구조적 및 물류적 수치가 금세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벽은 신축 건물이나 처음부터 투자가 명백히 타당한 기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이 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상변화 물질 PCM, 즉 일반적으로 소금 혼합물이나 파라핀 기반 왁스 같은 화합물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녹음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여 머금고 있다가 다시 고체화될 때 천천히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PCM 벽은 콘크리트보다 입방인치당 5바리슬라스 최대 더 많은 열에너지를 저장하므로 몇 인치 두께의 패널이 1피트 두께의 석조물만큼의 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구조적 변경 없이 기존 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화 과정 내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내에 전달하는 열은 돌의 점진적인 따뜻함보다 더 안정적이고 고릅니다. PCM 트롬브 주택 내부의 일일 온도 변동은 단열되지 않은 동급 주택에 비해 최대 68%까지 감소합니다. 물론 환경 역시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이 PCM 통합 트롬브 벽 디자인을 테스트한 결과 네덜란드 기후 조건에서 약 36%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이집트 세인트 캐서린의 방언조 기후에서 독립형 주택에 트롬브 벽을 적용한 룬드 대학교 엘룬드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난방 부하 94%, 냉방 부하 73%의 잠재적 감소를 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트롬브 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가열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물리적 한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PV 태양광, 트롬브 벽에서는 유리와 흡수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벽 위나 근처에 장착된 태양 전지의 냉각 채널 역할을 합니다. 패널에서 빼앗은 열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구성은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 31%까지 늘리는 동시에 두 시스템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실내 열 쾌적성 시간을 약 4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 두 가지 에너지 솔루션, 이 모든 것이 태양의 힘으로 구동됩니다. 하지만 설정이 얼마나 첨단 기술인지에 관계없이 트롬브 벽은 거듭해서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고 연소가 잘 안 되며 짙고 매캐한 연기를 발생시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야크똥을 전통 연료로 사용하던 인도 히말라야의 라다크 지역에서 트롬브 벽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2000년대 초 라다크에 지어진 드룩 화이트 로터스 학교, 드룩 화이트 로터스 스쿨은 국제 관찰자들이 극한 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모델이라고 묘사한 설계의 일부로 트롬브 벽을 통합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유타주의 자이언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Zio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가 2004년 개장한 이래 설계의 일부로 트롬브 벽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벽은 그 이후로 매년 건물 연간 난방 부하의 약 20%를 기여해 왔습니다. 트롬브 벽의 성공을 보면 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짓지 않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 해답은 대개 그렇듯 이윤과 통제권으로 귀결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을 때 모든 주요 에너지 회사는 태양열, 풍력, 패시브 열 시스템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1986년 1월 원유는 배럴당 약 26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약 1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46%가 폭락한 것으로 10여 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하자 대체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화석 연료 가격의 하락과 트롬브
벽 연구에 대한 관심 감소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변화에 대한 건축 업계의 저항이었습니다. 한 번 확립된 건설 시스템은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덕트 공사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건축 법규는 능동적인 기계식 난방을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업계는 트럼브 벽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계속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가 나머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이는 1986년에 패시브 태양열 연구가 왜 폐기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후 20년 동안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지하게 장려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트럼브 벽은 콘크리트와 유리입니다. 개량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특허를 낼 수도 없습니다. 돌로 만든 따뜻한 벽 뒤에는 공급망이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열펌프, 지열과 달리 여러분이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이익을 얻는 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트럼브 벽의 지식과 힘은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조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후에 맞게 올바른 방향과 크기로 설치된 전체 석조 시스템은 연료, 움직이는 부품, 운영 비용 없이 주택 연간 난방 부하의 30.7%를 공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양광 노출을 가리지 않는 남향벽, 추가된 질량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용량, 그리고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외부 유리에 대한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종종 신축이나 대대적인 개조에 속하는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더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스티브 베어라는 디자이너는 드럼벽, 드럼월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남향 유리 뒤에 물을 채운 통을 쌓아 동일한 열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물은 입방피트당 콘크리트의 약 2배에 달하는 열을 저장하고 내부 대류로 인해 더 고르게 가열되며 구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설정은 꽤 간단합니다. 태양을 향하는 쪽을 무광 검정색으로 칠한 50워선 갤런짜리 식품용 통을 남향 창문 뒤에 배치합니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강된 창턱이나 콘크리트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가득 찬 통의 무게는 약 440파운드에 달하므로 그 아래의 바닥이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과 유리 사이에 4인치의 간격을 두고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두워진 후에는 닫을 수 있는 통풍구를 만듭니다. 이것이 연간 난방 부하의 60%나 70%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겨울철 추위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인 남향 유리를 열을 잃는 골칫거리에서 열을 유지하는 무언가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는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감소이며 더 크거나 영구적인 것에 투자하기 전에 구축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트럼브 벽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140년 된 시스템으로 태양을 향한 어두운 표면이 열을 흡수하고 유리가 그 열을 가두며 도리밤새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만큼 충분히 오래 열을 머금고 있다는 단순한 관찰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태양광 기술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햇빛을 사용 가능한 열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의 상당 부분은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업계가 더 수익성 있는 다른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변의 단순한 재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